자,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관련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부터 볼게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조건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부터 볼게요. 쿼리를 실행하면 그림과 같은 매개 변수 입력 대화 상자를 통해 입력된 주소를 포함하는 회원들의 레코드만 표시되도록 조건을 설정하시오. 자, 그림을 볼게요. 먼저 쿼리를 실행하면 이와 같이 매개 변수값 입력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자, 입력값 입력란에 경기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쿼리 결과가 이와 같이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주소 필드에 앞서서 매개 변수값 입력 대화 상자에 입력한 경기를 포함하는 레코드가 표시되도록 쿼리를 작성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조건을 지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입력된 값을 그대로 조건에 지정하려면은 별다른 연산가 필요 없는데 포함하는 값을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like 연산자를 사용하는 거죠. 자, 매개 변수 입력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 매개 변수 쿼리의 원리를 한번 볼게요. 매개 변수 쿼리는 자, 우리가 외부로부터 입력된 값을 조건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정된 필드의 조건란에다가 매개 변수값 입력 대화 상자의 본문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 여기서는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라는 걸 조건란에 입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그 조건에 입력된 값을 대괄호로 묶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괄호는 그렇죠.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대괄호를 묶어주면 필드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를 필드명으로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참조하고 있는 개체,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이와 같은 필드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자, 근데 없어요. 이와 같은 필드가 없으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사용자에게. 혹시 내가 가진 필드는 이런 게 없는데 혹시 외부에서 값을 입력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이와 같은 매개 변수값 입력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거죠. 표시된 입력 상자에 값을 입력하면은 그 입력된 값을 받아서 조건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일반 매개 변수는 그대로 조건에 적용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뭐예요? 그 입력된 값을 포함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드명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그 값 앞뒤로 그렇죠. like 별을 함께 지정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입력된 값을 어떻게 해요? 포함하는 값이 조건으로 적용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조건은 이러한 의미였고요. 두 번째. 자, 이 매개 변수 쿼리를 만들 때 사용할 개체는 회원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을 사용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사용해야겠죠. 자, 그리고 쿼리 이름은 회원 조회 쿼리로 하시오. 자, 문제에 이름이 주어진 경우는 그렇죠. 반드시 이름을 몇 번 확인하라고 그랬죠. 이름이 틀리면 그렇죠. 그 문제의 배점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 자, 쿼리 이름 이와 같이 회원 조회 쿼리라고 정확히 문제에 주어진 대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그림 보니까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문 날짜, 택배 와사 이와 같은 순서와 이와 같은 필드명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뭐 회원 탭을 봤더니 필드명이 성명이 아니고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표시되는 건 성명이에요. 그러면 화면에 성명으로 표시되도록 별도로 추가 지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반드시 결과로 표시되는 필드명을 확인하고 그와 동일하게 표시되도록 지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4가지 조건을 적용해야 할 매개 변수 쿼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 탭에서 쿼리 디자인. 자, 테이블 표시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앞서 두 번째 조건이 있었죠? 자, 2개의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그랬죠? 회원 테이블하고 자, 그럼 회원 테이블 클릭하고 추가 그리고 주문 테이블 자, 클릭하고 추가를 누르든 혹은 더블 클릭을 하든 자, 닫기 자, 회원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을 추가해서 그렇죠. 문제 두 번째 조건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게끔 2개의 테이블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 확인할 게 뭐예요? 화면에 표시할 필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명은 회원 테이블에 있네요. 더블 클릭 두 번째는 주소 더블 클릭 세 번째는 전화번호 더블 클릭 네 번째는 주문 날짜는 주문 테이블에 있네요. 주문 날짜 더블 클릭 마지막으로 택배 회사
여기 있네요. 자, 드래그도 되죠? 드래그 됩니다. 자, 그 다음 할 게 뭐예요? 자, 그 다음은 매개 변수 쿼리를 위한 조건을 지정해야 되죠. 조건은 어디에? 자, 외부로부터 입력된 주소, 그죠? 그 입력된 값을 포함하는 주소라고 그랬죠? 주소의 조건란, 주소의 조건란에다가 뭘 입력한다고 그랬어요?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만 입력하면은 이건 그냥 문자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주소의 내용 중에서, 주소 필드의 내용 중에서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라는 내용을 검색해서 그 내용이 있는 레코드를 표시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할 건 그게 아니죠. 외부로부터 입력받을 거니까. 자, 이 입력된 내용을 대괄호로 묶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필드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대괄호로 입력하게 되면, 자, 내가 지금 참조하고 있는 객체, 회원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에서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라는 필드를 찾아요.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필드가 아닙니다. 혹시 외부에서 이 필드에 관련된 값을 입력하시겠습니까? 하고서 매개변수 입력값 대화상자에 표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매개변수 쿼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대화상자에서 입력받은 값을 뭐 주소의 일부, 앞서서 경기라고 입력했었죠. 그러면 이 값이 입력받고 나면은 경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가 경기인 거.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할 건 뭐예요? 주소가 경기인 게 아니죠. 그 주소 값을 포함하는 거니까, 자, 이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앞뒤로, 그렇죠.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뭘 붙여요? 별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앰퍼센트를 연결시켜주고, 뒤에도 별. 자, 이렇게 하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를 이용해서 매개변수를 띄우고, 매개변수 대화상자에서 만약에 경기를 입력했다. 그러면 경기를 이렇게 하면 여기에 경기가 입력되는 거죠. 경기. 그래서 실제 적용되는 거는 이와 같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like 경기를 앞뒤로는 어떤 값이 와도 된다. 하지만 경기가 포함되어야 된다. like 별 경기 별. 실제는 이와 같이 적용되는 거죠. 이 값은 늘 바뀔 수 있는 거죠. 경기 혹은 뭐 다른 값이 입력되면 그 값이 들어오는 거죠. 이와 같이 적용하기 위해서 다 지워졌네요. 자, like 다시 입력을 해야겠습니다. like 별 %, 연결해서 뭘? 우리가 매개변수 대화상자에 입력할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일단 또 묶어주고요. 자, 됐죠. 자, 쿼리는 반드시 작업을 하면서 스윙을 해봐야 해요. 자, 실행해 볼까요? 자,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그대로, 그렇죠. 필드로 인식시키려고 했던 그 문자가 그대로 표시가 됐죠. 여기에 입력하는 값, 그래서 뭐 경기다.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이와 같이 경기가 포함된, 주소에 경기가 포함된. 자, 지금 앞에다가 입력을 했더니 꼭 시작하는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중간 값을 한번 해볼까요? 광명. 어때요? 그죠? 광명을 포함하는 값이, 그죠? 주소에 광명을 포함하는 그러한 레코드가 표시가 됐죠. 자, 필드명 어때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문날짜, 택배회사 모두 맞죠? 자, 그럼 뭐가 남았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저장. 이름을 뭐라고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회원 조회 쿼리. 맞죠? 이름 회원 조회 쿼리. 반드시 이름은 몇 번씩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문제에 주어진 경우는. 자, 그리고 확인. 자, 바뀌었죠. 자, 매기변수 쿼리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화면을 참조하여 제품별, 택배 회사별, 주문 횟수를 나타내는 크로스텝 지리를 작성하시오. 자, 이번에는 크로스텝 지리를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이 4개가 있네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주문 상세 내역,
제품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자, 이 크로스탭 쿼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3개의 테이블을 이용하는데 그 테이블이 주문, 주문 상세 내역, 제품 테이블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주문 횟수 필드는 주문 테이블의 주문 번호 필드를 이용하시오. 자, 여기 있는 이 주문 횟수, 이 주문 횟수 필드는 주문 테이블에 있는 주문 번호 필드를 이용하네요. 여러 테이블에 있는 필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경우 반드시 주어진 테이블에서 그 필드를 가져와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쿼리 이름은 제품별 택배 회사 수로 하시오. 자, 이 쿼리 이름. 자, 문제 이름이 주어진 경우는 그렇죠. 반드시 몇 번 확인한 다음에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먼저 이 크로스탭 쿼리에서는 그렇죠. 중요한 게 뭐예요? 크로스탭 쿼리의 각각의 위치. 어디가 행머리 끓이고 어디가 열머리 끓이고 어디가 값인지 혹은 값에 대한 어떤 행합계를 구하는 그런 필드가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첫 번째 제품명은 데이터가 어때요? 내용이 행 단위로 변경이 되고 있죠. 그렇죠. 행머리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택배 회사는 값이 어때요? 열 단위로 변경이 되고 있죠. 열머리끌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주문 횟수. 자, 주문 횟수. 앞서서 조건의 주문 횟수 필드는 주문 테이블의 주문 번호 필드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자, 주문 번호 필드가 숫자로 되어 있었나요? 자, 주문 번호는 이렇게 A001, A002와 같이 이와 같은 형태로 데이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주문 번호에 대한 데이터는 아니죠. 자, 이건 뭘까요? 자, 이건 값 필드에 대한 행합계가 되겠습니다. 이 값 필드에 대한 행합계를 표시할 때도 행머리글에 표시한다는 것. 자, 이 주문의 수는 원래 뭘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주문 테이블의 주문 번호. 결국 주문 번호도 행머리글에 포함이 된다는 것. 하지만 표시될 때는 주문 횟수로 표시된다는 것. 자, 그럼 이 부분은 그렇죠. 값이죠. 값 필드. 값 필드인데 앞서서 값 필드의 행합계가 주문 번호 필드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역시 값 필드도 주문 번호의 개수가 되겠네요. 개수. 주문 횟수를 얘기하니까. 자, 결국 자, 이 각 행들의 합계, 합을 다 더하면 각 행들의 주문 번호 개수를 더하면 그렇죠. 행 합계가 되는 거죠. 15개, 13개. 총 주문 건수가 15개, 13개. 뭐가? 다이오드 제품에 대한 주문 건수가 15개인데 경남 택배로는 2건, 로진 택배로는 2건, 만일 택배로는 1건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크로스탭 지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4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크로스탭 지리를 작성하는 방법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쿼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기 탭, 쿼리 그룹에서 쿼리 디자인. 자, 쿼리 마법사는 언제 이용해요? 그죠? 개체가 하나일 때, 사용할 테이블이나 쿼리가 하나일 때, 그때 쿼리 마법사를 이용하는 거고, 2개 이상일 경우는 쿼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 테이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3개의 테이블을 이용해라. 첫 번째는 주문 테이블, 더블 클릭. 그 다음 주문 상세 내역. 그 다음 제품 테이블. 자, 닫고. 자, 우리가 앞서서 크로스탭 쿼리에 각각의 행머리글이나 열머리글, 그 다음 그 다음 값 필드의 행합계까지 있었죠. 그래서 위치를 다 파악했어요. 자, 먼저 크로스탭 쿼리로 유형을 바꿔야겠죠. 쿼리 도구, 디자인, 쿼리 유형 그룹에서 크로스탭 쿼리로.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행머리글이 어떤 필드였어요? 그렇죠? 제품명. 제품명 필드가 행머리글이었죠. 행머리글. 자, 이어서 두 번째는 그렇죠. 똑같이 행머리글인데 이번에는 뭐였어요? 값 필드의 행합계였죠. 그게 뭐였죠? 주문 테이블의 주문 번호를 이용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름은 어떻게 표시돼요? 주문 횟수로. 그러면 앞에 주문 횟수로 입력하고 콜론으로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행머리글이었죠. 행머리글. 자, 그리고
자, 묶는 방법에서는 개수의 합계가 되겠죠. 개수의 합계. 자, 주문 횟수는 안에 있는 데이터가 뭐예요? 텍스트죠, 텍스트. 텍스트는 개수가 적용이 돼요. 묶는 값에. 숫자일 경우는 합계나 평균이나 최대값, 최소값 적용이 가능하지만은, 그렇죠. 문자일 경우는 개수를 구하는 개수 요약만 적용이 된다는 것. 자, 그 다음, 뭐였죠? 열머리글. 열머리글은 택배 회사. 여기네요. 주문 테이블의 택배 회사 열머리글이 되겠고요. 자, 값으로 사용할 게 뭐였죠? 값. 그쵸? 주문 번호. 주문 번호가 한 번 더 적용이 되는 거죠. 이번엔 뭐예요? 값이죠, 값. 값인데 주문 번호에 뭐예요? 개수가 표시되는 거죠. 왜? 주문 번호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했듯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적용될 수 있는 함수가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거리도구 디자인의 결과의 실행. 자, 우리가 앞서 봤던 그림과 같이 제품명, 주문 횟수, 그 다음 택배 회사에 대한 각각의 주문 개수, 그리고 그 주문 개수, 각각의 행에 대한 합계. 자, 맞게 표시가 됐죠? 자, 확인됐으면 다시 디자인 보기에서 자, 뭐 해야 돼요? 이번엔 저장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저장. 쿼리 이름 뭐로 주었죠? 제품별 택배 회사 수. 자, 한번 더 확인하고요. 제품별 택배 회사 수. 맞죠? 확인. 자, 저장을 했으면 닫고.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주문 내역 폼 본문의 txt 금액 컨트롤을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쇼를 구현하시오. 자, 이번엔 더블 클릭 이벤트네요. txt 금액 컨트롤을 더블 클릭할 때. 자, 어떤 기능인지 볼게요. 자, txt 금액 컨트롤에 표시된 값이 10만 이상이면 조건이네요. 자, 아래쪽 보니까 뭐예요? if else문을 사용하래요. 그리고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네요. 자, 그러면 if else문을 이용해서 10만 이상이면을 표시하는 코드는 뭐가 될까요? if txt 금액 컨트롤이 크거나 같다, 즉 이상이다. 10만 이상이면 then이 되는 거죠. if thn, if then. 자, 이와 같이 tx 금액이 10만 이상이면 뭐하래요? 10% 할인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표시하래요. 이 아래쪽 그림과 같이. 자, 메시지를 표시하는 이벤트 프로쇼에서 메시지를 표시하는 명령은 msgbox가 되겠죠. msgbox. 자, 하지만 매크로 함수에서는 좀 다르죠. 거기서는 messagebox고 이벤트 프로쇼에서는 msgbox라고 작성을 합니다. 자, 그렇지 않고 10만 미만이면, 즉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else가 되겠죠. else는 뭐예요? 앞서 if문에 작성한 조건이 아닌 다른 나머지 것들. 자, 그 경우에는 사은품 대상으로 표시하래요. 어떻게? msgbox 사은품 대상. 자, 이와 같이 조건에 따른 메시지를 표시하는데 if else문을 사용하라고 했네요. 자, 메시지 박스 한번 볼까요? 자, 메시지 박스는 이와 같이 표시를 하네요. msgbox 명령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는데 msgbox 인수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인수는 뭐예요? 그렇죠. 메시지 박스에 표시되는 본문 메시지가 되겠네요. 두 번째 인수는 단추의 종류. 자, 지금 확인 버튼 하나만 있기 때문에 VB, OK, only가 되겠고요. 예, 아니요 버튼이 있는 경우는 뭐예요? VB, yes, no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인수는 그렇죠. 대화 상자 왼쪽 상단에 나타나는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if else문과 메시지 박스 명령을 이용해서 txt 금액 컨트롤을 더블 클릭했을 때 메시지 박스, 조건에 맞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는 기능을 이벤트 브로셔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할 폼이 주문 내역 폼이죠. 주문 내역 폼,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자, 본문에 있는 txt 금액 컨트롤 여기 있네요. txt 금액 컨트롤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자, 속성 시트 창을 열어보니까 맞죠? tx 금액. 자, 이벤트에 어떤 이벤트? 어떻게 했을 때 이 컨트롤을 더블 클릭했을 때 그럼 더블 클릭 이벤트가 되겠네요. on 더블 클릭 이벤트. 자, 작성기 점점점 작성기 단추를 누르고 작성기 선택해서 코드 작성기 이벤트 프로를 작성할 거니까 코드 작성기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자, 코드를 뭐라고 입력한다고요? if 만일 txt 금액 컨트롤의 값이 이상이다. 얼마 이상? 10만 이상이면 dhen-면 메시지를 표시해라. 뭐라고?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메시지. 어떤 메시지? 10% 할인 대상. 자, 버튼 종류는 VB, OK, only. 자, 입력해도 되고 화살표키를 이용해서 선택해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되고요. 자, 그 다음은 그렇죠. 메시지 박스 왼쪽 상단에 있는 타이틀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이벤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엔터. 자,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else 그렇지 않으면 앞선 메시지 박스를 한번 복사해서 값만 바꾸면 되니까 블럭을 지정하고 컨트롤 C. 자, 그 다음 컨트롤 V. 그렇지 않으면 뭐로 표시한대요? 여기만 바뀌는 거죠? 10% 할인이 아니고 사은품 대상. 자, 그리고 반드시 if는 뭐로 and if로 마감을 해준다는 것. 자, 코드가 완성됐습니다. txt 금액 컨트롤의 값이 10만 이상이면 메시지를 표시한다. 이와 같은 인수를 가진 메시지를 표시한다. 즉, 10% 할인 대상을 메시지로 표시하고 단추의 종류는 VB, OK, only. 즉, 확인 버튼만 있는 그런 메시지 박스. 왼쪽 상단에는 이벤트라는 타이틀이 표시가 되고요. else 그렇지 않으면, 즉, tx 금액이 10만 이상이 아니면, 즉, 10만 미만이면 사은품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그렇죠. 확인 버튼만 있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상단에 이벤트라는 타이틀이 있고요.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저장하고 액세스로 가서 자,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보기에 폼 보기. 자, 금액 컨트롤. 금액 컨트롤 더블 클릭하는 거죠. 자, 75,000이면 어때요? 10만 미만이죠. 그럼 뭐가 나올까요? 더블 클릭하면. 그렇죠. 사은품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벤트 사은품 대상. 자, 35만 원은 10만 원이 넘으니까 10% 할인 대상. 자, 맞게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종료하고. 자, 이것으로 2019년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상시 액세스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